당신의 뒷모습은 거짓말하지 않는다라고 가지고 같이 한번 2편을 해봤습니다. 이 편의 소제목을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운동과 통증이라고 적어봤는데요. 사람들이 이게 살아가면서 옆 사람이나 앞 사람은 잘 몰라도 앞에 걸어가는 사람 모습은 자기도 모르게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뒷모습은 참 이상한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 그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잘못된 이상하게 걸음걸이는 이 말미암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잘못된 운동이구나. 아, 그 속에는 본인 자신이 통증을 만들고 있구나라고 보기 때문에 오늘 소제목을 뒷모습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운동과 통증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러분들이 같이 보고 들으면서 메모를 좀 부탁드리고 싶어요. 메모하셨다가 이따가 마지막 인사하기 전에 질문도 받아보는 시간을 마련하도록 할 테니까요.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질문 사항이 있으면 꼭 메모하셨다가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신의 뒷모습 걸음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의도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걷는 걸음도 있고요. 또 바삐 볼일 보기 위해서 걷는 걸음도 있는데, 앞에서 가는 사람이 이상한 걸음 볼 수 있지만 정작 본인 자신이 어떻게 걷는지를 고민 있게 생각해 본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앞에서 보는 걸음, 뒤에서 보는 걸음, 또 옆에서 보는 걸음도 있는데 참고하시고 보세요. 가장 정확히 그 사람의 걸음걸이와 뒷모습을 정확히 보여주는 것. 잘못된 운동을 보여주는 것은 뒷모습입니다. 그 다음엔 정면에서 걷는 걸음, 앞에서 보는 모습이고, 나머지 걸음들은 전혀 어떻게 걷는지 살필 수 없을 만큼 찾아보기 힘들다는 걸 참고하시고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자, 지금 첫 시작면부터 옆에서 보는 것들은 전혀 어떻게 걷는지, 잘못된 운동인지 바른 운동인지, 통증이 있는지 없는지를 구분할 수가 없죠. 가방몰 메고 검은 가방 메고 하시는 분을 보세요. 학생들 가방을 끌고 가시는 분. 앞에서 오는 분 하얀 운동화 잘 보세요. 지금까지 본 이런 걸음걸이들은 평소에 우리가 봐왔던 걸음걸이들입니다. 검은색 운동화 참 재밌게 걷죠? 자, 여기 헬스클럽이나 스포츠센터에 가면 많이 보는데요. 우리나라에는 이런 러닝머신이 놓이게 되면 10대 이상이 쫙 놓여 있는데, 저는 어느 날 운동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앞에 운동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이 천차만별이었고요. 본인은 열심히 운동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잘못된 운동을 하고 있는지 정말 저는 경화를 금치 못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자, 학생들의 걸음을 보면 성장이 한참 있는 초등학생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뛰는 걸음은 걷는 걸음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 보고요. 아마 지금쯤 발견하신 분이 있을 거예요. 좀 걸음이 이상하다. 잘 모르겠다. 다양한 의견이 있을 텐데요. 다음 내용을 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준비한 내용은 저희 교육을 해서 시행하는 자격증 교육을 받으려고 오신 분들을 대상으로 걸어보세요. 편안하게 걸어보세요 해서 찍었던 내용들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걷기에 있어서 뒷모습인데 정작 오늘 함께 참석하신 분들의 걸음걸이가 어떤지 지인들과 가족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꼭 한번 찍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모습이 본인이 생각했던 걸음보다 좀 이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게 평소 걷는 대로 차분히 걷는 걸음, 경쾌한 걸음이 있는데 세 번째 걷는 분이죠. 좀 뒤뚱거리죠. 이분은 뭔가 경쾌하게 걷는 것 같은데 막 어이가 휘고 있죠. 이분은 편안한 걸음 같은데 이분은 좀 이상하죠? 체질 훈련하는 것 같죠? 지금 보신 것처럼 모든 분들의 걸음걸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잘못된 몸의 균형을 가지고 잘못된 운동을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발가락에 의해서 걸을 때에 내 몸이 많이 흔들리느냐 안 흔들리느냐 결정된다는 것을 오늘 발미남이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 중에 핵심 포인트로 보면 되고요. 자, 뒷모습을 결정하는 발가락의 비밀이라고 이 소제목을 정해봤어요. 뒷모습을 결정하는 발가락의 비밀이 뭘까요? 이 발가락은 자세와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기준인데 우리가 바른 자세를 취해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고 연습을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싶어 해본 적도 있지만 아마 어떤 것이 진짜 바른 자세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발미남은 자세와 운동 능력을 보려 그러면 이 지골과 중족골인 뼈, 지골과 중족골을 묶어서 발가락으로 했을 때 아, 여기를 발가락을 정리해 놓으니까 자세와 운동 능력을 볼 수 있는 기준이 만들어졌다 보시면 되고요. 발가락은 정적 자세 발가락과 동적 자세 발가락에 다르고 있죠. 움직임이 다르죠. 그래서 이 발가락을 보면 뭐가 보이냐면 서고 걷는 정적 자세와 동적 자세를 보여주는 핵심 요소라서 이 사람이 멈춰 있는 자세가 바른지 그런지 또는 움직이는 자세가 바른지 그런지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잘못된 운동과 바른 운동을 실생활, 그러니까 집에서 청소하는 시간, 마을 가시는 시간, 일을 하는 시간, 누군가 만나기 위해서 걸어가는 시간, 전철 타고 걸어가는 시간 모두가 실생활 속에 포함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실생활을 운동이라고 합니다. 또 의도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 헬스클럽 가서 또는 학교 운동장에서 또는 우리 사무실 옆에 안양천처럼 뚝방에 좋은 데 가서 운동을 하는 곳인데 잘못된 운동과 바른 운동을 실생활과 운동에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발가락을 보면 잘못된 운동인지 바른 운동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발가락을 보면 그 사람의 뒷모습 걸음도 유추할 수 있다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신체의 기울기와 회전.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장롱이라든지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는 이 발민하면 단순 관절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목에서 허리에서 발목에서 고관절에서 회전적인 요소와 앞으로 뒤로 좌로 우로 기울어지는 신체 기울기와 회전으로 나타나는 밸런스, 신체 밸런스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되고요. 이 신체 밸런스 속에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운동 능력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발가락을 보면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곧 발가락의 비밀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세와 잘못된 운동과 그 사람의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을 고스란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생각하시면 발가락의 비밀을 하나씩 하나씩 벗겨서 알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 화면 넘어가 볼게요. 뒷모습을 결정하는 발가락의 비밀 그랬는데 지금 준비한 모습은 제가 고객분들에게도 신뢰를 드리고 싶었고 저는 많은 데이터를 한 목표는 2,000개지만 많은 데이터를 모아서 기관들과 국가와 대화를 좀 하고 싶어서 VIP 회원해서 밸런스 케어라는 이름을 가지고 한번 이 바른 운동을 했을 때 사람들의 걷는 모습이 달라지고 걷는 모습이 달라지면서 통증의 변화가 있나 없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번인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이는 대상자는 측정일이 2021년도 12월 21일인데 걷는 모습을 보면 약간의 팔자걸음이고 팔자걸음이면서 일자고요. 골반과 등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 걸음을 걷고 있어. 이분은 점점 심각한 이 등 쪽에, 목 쪽에 문제가 오고요. 균형을 전혀 잃고 보신 것처럼 아킬레스건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서 전체 신체 구도가는 통증이 여러 군데 만들어지는 걸음을 걷고 있습니다. 이랬던 분들은 참고해 보십시오. 여러분 중에 이런 발가락과 발을 갖고 계신 분들은 유사한 걸음을 걷게 될 것이고요. 이런 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통증을 만들어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이분이 4개월 뒤, 5개월 뒤 모습이 이렇습니다. 걷는 모습이 좀 달라지고 있죠? 측정일은 2022년도 4월 22일이면 약 한 5개월 정도 지난 다음이네요. 확인해 봤더니 지금 걸음걸이가 팔자 걸음이 11자 걸음으로 회복되어 가고 있고요. 발의 간격도 좀 달라지고 있고 발목이나 무릎이나 골반 쪽에는 조금 달라졌는데 아직 등 쪽으로는 조금 굳어있는 모습이 보여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모습은 앞에서 보신 발가락과 지금 현재 발가락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음 화면에서 같이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21년도 12월 21일 날 처음 촬영한 발가락의 발바닥이고요. 오른쪽은 동일한 조건에 동일한 빛을 받고 찍은 화면이다 보니까 2022년 4월 20일 날 촬영한 발가락의 사진이에요. 여기서 발바닥의 색깔이 바뀐 거하고 발 전체 각도가 바뀐 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발가락, 지골이라고 하는 것처럼 지골이라고 하는데 이 지골 부분만 변화된 부분, 색깔 부분, 각도 부분에 변화된 것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발가락과 뒤꿈치에 선이 그어졌을 때의 각도, 대상자가 12월 21일 찍은 각도하고 발의 각도하고 22년도 4월 20일 날 그런 각도가 많이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발의 각도는 그 사람의 골반과 허리, 꼬리뼈의 변화가 온 것과 그 사람의 운동 능력의 변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분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뒷모습을 결정하는 발가락의 비밀에서 다음 분, 이름은 천땡땡이라는 분인데 2021년도 6월 11일 날 촬영한 겁니다. 이분은 병원에서 치료하지 못하는 어지럼증 때문에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 분이에요. 걷는 걸음처럼 보폭도 좁고 좀 비틀거리죠? 이때 처음 촬영할 때 어머니랑 같이 와서 함께 했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이렇게 걷는 분의 발가락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지금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발가락, 발 앞부분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쭉 밀어주는 걸음이 안 되고 젠 걸음이나 종종 걸음을 걸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분들 통해 가지고 이 발가락에다가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기 위한 발가락 운동용구를 적용하고 실생활에 적용해서 운동을 하게 했더니 이분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다음 화면을 통해서 볼까요? 자, 보폭도 일반인들은 이렇게 잘 걷지 못하는데 많이 넓어졌죠. 그죠? 아직까지는 발가락에 좀 힘이 약해가지고 조금의 균형을 좀 있는 건 있는데 처음보다는 볼폭이 현저히 달라질 뿐만 아니라
팔의 각도, 그러니까 엄지발가락과 뒤꿈치도 해두고요. 이지와 뒤꿈치 길이를 잡아줬고 발의 각도가 현재 달라지고 있어요. 앞에서. 자, 다음 보겠습니다. 측정일이 2021년도 6월 10일날 촬영한 거하고요. 측정일이 22년도 6월 30일날 촬영한 내용을 비교해보면 여기 또한 발바닥에 주어졌을 때에 체중이 가해지는 힘이 분포된 위치와 발가락의 변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발의 각도가 현저히 바뀌어서 무릎과 고관절, 골반의 변화가 좀 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운동 능력에서도 변화가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4명을 준비했는데 이분은 세 번째 분이군요. 한땡영님, 나이 좀 있으신 분인데 6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21년도 6월 12일 날 촬영했네요. 이럴 때 첫 걸음인데 자, 이렇게 걸으셨습니다. 힙과 오른쪽 다리를 잘 보면 조금은 절름거리는 걸음을 볼 수 있어요. 하지만 제가 물어봤을 때 이분은 전혀 걷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힘있게 걷지 못하고 굉장히 어려워했던 기억이 나요. 자, 이분의 발을 보면 일반 분들은 정상발인데 뭐가 이상이 있나 할 정도로 아주 극히 정상적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분이 지금 지골과 중족을 봤을 때 좌우 밸런스가 안 맞고 종골이 크게 좀 안 맞고 그런데 뒤에 하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두 번째 촬영 때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절름거리는 부분 조금 남아있지만 확연하게 줄어들었고 오른쪽에 보이는 발가락의 모습은 벌어진 것이다. 발가락 보면 앞부분과 종골 뒷부분이 체중이 실리는 부분이 분포와 균형 있게 자리 잡히면서 걸음이 안정적으로 바뀌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분은 딱 4번 촬영한 거네요. 4번 촬영하고 마지막에 촬영한 건데 4개월, 4개월, 4개월 촬영한 겁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 이분은 목과 어깨선, 그 다음에 허리선에도 문제가 좀 와 보이고요. 지금 사지와 오지가 상당히 붙어 있다가 지금 22년도 6월 20일경에 촬영한 것은 여러분들이 일반인들이 보기에 지골, 발가락이라는 부분 보면 갈라져서 다 분리되어 있는 모습 보이는데 이 발가락이 활발하게 움직임과 동시에 체중이 분산이 골고루 이루어지고 앞에서 찍은 내용보다 뒤에서 찍은 내용에서 종걸 쪽에 체중이 많이 실려서 걸음걸이가 안정됨으로써 통증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인데요. 홍땡우님, 측정일은 2021년도 10월 22일이네요. 자, 이분이 걷는 모습 볼까요? 이분은 어머니 손을 잡고 오신 분이세요. 어머니 손을 잡고 왔는데 원체 운동을 얼마나 많이 했던지 본인은 자부심을 갖고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여러분 자세히 보세요. 이분이 몸이 얼마나 흔들리고 있는지. 이런 분들은 주변에 아마 발견하시면 몸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된다는 걸 알게 될 수 있고 통증이 만들어져서 고생하고 있다는 걸 알고 통증이 만들어져 가지고 아주 고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발바닥을 보면 찡적인 것이 오지, 사지, 4번째, 5번째, 3번째 발가락도 그렇고요. 힘이 전혀 없죠. 그러다 보니까 발가락으로 밀어주는 걸음을 걷지 못하다 보니까 균형을 잘 지지 못하고요. 이것을 발목인 아킬레스건을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종아리는 점점 가늘어지고 위에 몸은 덩치는 커지는데 목과 어깨선은 경직되고 굳어가지고 고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 운동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분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잘 보세요.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걸음걸이가 아직 완벽하지는 않는데 걸음걸이가 아주 처음에보다는 상체가 좌우로 흔들림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종아리에 드디어 근육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아직은 좌우 종아리 크게 좀 다른데 이것은 시간이 조금 지나면서 균형이 맞아질 걸로 보이고요. 앞에서 보던 발가락과 뒤에서 보는 발가락이 이렇게 달라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이 두 발가락을 비교해 보면 2021년도 10월 20일 날 촬영한 발가락과 자, 22년도 2월 20일이면 약 한 4개월 정도 되네요. 4개월 정도. 4개월 후에 찍은 사진이 지골과 중족골인 발가락이 변화되면서 뒤꿈치 종골의 변화가 좌우 밸런스를 맞기 시작하고요. 체중이 부분적으로 한쪽 쏠려 있던 것이 전체 발바닥으로 분포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로 분포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밸런스를 충족시킬 수 있어서 이렇게 되면 이분의 몸속에서 통증들이 줄어들거나 사라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깨선도 굉장히 부드러워질 거고요. 허리선도 편해지고 신장 방광이나 밸런스 하는 부분이 좋아져서 추진하는 힘도 좋아질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본 이 내용들은 어떻게 달라지냐면 발가락을 통해서 걷게 되는 건데 제가 소개드리는 신체 밸런스 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신체 밸런스 운동은 의지상으로 생각적으로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발가락이 틀어진 걸 확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마음으로 먹고 하고 싶어도 운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이 발생합니다. 이런 분들이 자연스럽게 운동하기 위해서는 발가락에 착용하는 발가락 운동용구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운동용구는 일반인들이 야구를 할 때 야구가 필요하고 축구할 때 축구가 필요하고 스키 탈 때 스키가 필요하고 스키보드가 필요하듯이 그에 맞는 운동을 할 때는 그 만든 운동용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발미남이 말하는 신체 밸런스 운동은 반드시 발가락 운동용구와 같이 도구로서 주어질 때 좀 더 수월한 신체 밸런스 운동이 되어서 바른 운동이, 잘못된 운동이 바른 운동이 만들어지면서 내 몸속에는 통증의 변화까지 만들어지더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신체 밸런스 운동을 하면 환경들이 어떻게 바뀌느냐 발가락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발가락 발 평면으로 보는 신체 밸런스 운동 능력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바른 운동을 하게 되면 신체 밸런스와 운동 능력의 변화가 온다고 해서 이름을 이렇게 붙여봤습니다. 자, 발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봤어요. 만화처럼 그렸는데 좀 누구나 쉽게 그리기 위해서 이렇게 그렸거든요. 자, 지골이 14개입니다. 뼈가 14개가 있고요. 중족골 부분이 5개라고 표현합니다. 이 5개 뼈는 14개와 합쳐져서 지골과 중족을 합쳐지면 발가락으로 갑니다. 이 발가락은 이 전체 발의 골격과 뼈의 정렬에 영향을 많이 주는데 이 구조가 틀어지게 되면 문제가 발생됩니다. 자, 지금 파란 글씨로 보이는 게 보이나요? 지금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발가락, 지골과 중족골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머리와 목, 위, 눈, 귀, 신장, 방광 또는 바깥쪽 어깨, 안쪽 어깨, 가슴 쪽에 문제가 옵니다. 호흡이 얕아진다든지 폐기관지가 약해진다든지 이런 문제가 오게 되는데 여기서 보는 이 구조적인 특징을 이해하였다가 앞에서나 또는 가족들의 발바닥 사진 찍어보고 확인해보면 온전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많이 있다고 보거든요. 확인할 길이 있을 걸 보고요. 또 잘 풀리지 않는 내용이 있다면 소개하신 분이나 또는 본사로 발민함의 질문이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지오지는 체형과 체질의 밸런스 잡아주는 곳이라고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엄지발가락과 두 번째, 세 번째 발가락은 신체의 몸에 또는 우리 사람들이 움직일 때 추진, 도약, 이동 방향을 결정해 주는 곳이다 이해하시면 이 발가락이 우리 신체에서 얼마나 중요한 곳인가를 이해할 수 있는 곳이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발가락의 기능이라고 좀 표현하는데요. 자, 마지막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골, 뒤꿈치뼈를 종골이라고 합니다. 체중의 충격을 모아주고요. 걸을 때는 반드시 뒤꿈치가 분명히 닿도록 뒤꿈치 가장자리, 뒤꿈치 뒤쪽으로 중앙 부분이 닿게 걸어주시고요. 보통 중앙이나 약간 바깥쪽으로 걷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아주 정상적인 걸음이 됩니다. 안쪽으로 들어오거나 지나치게 바깥쪽으로 가게 되면 문제가 생기고 통증이 만들어지는 걸음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중간에 있는 종아치나 형아치, 체중의 충격을 분산시키는 곳인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평발이냐 까치발이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이분들은 허리 쪽에 문제가 많이 오게 되는데 디스크나 협착증 쪽에 문제가 발생되죠. 우리나라 모든 분들을 통계를 내봤을 때 6에서 80%가 허리가 아픕니다. 근데 왜 아픈지 어떻게 아픈지 몰라서 방치되다가 나중에 큰 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발가락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신체 밸런스 운동하게 되면 상당히 좋은 결과를 얻게 되지 않겠나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골과 중족골, 지골 14개와 중족골 5개가 합쳐졌을 때 발가락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발가락이 왜 중요하냐면 유럽과 미국에서 말하지 않는 체중의 충격을 마지막에 제거해주는 것이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습니다. 체중의 충격을 제거하지 않으면 이 체중의 충격이 근육이나 관절에 잔류가 남아있다가 틀어버린다는 거죠. 묻어버리게 만든다는 거고 또 부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발목 삐는 예라든가 햄스트링 틀어진다든가 이런 많이 볼 수 있죠. 어깨 아픈 분들은 앞쪽 가슴 근육과 등쪽 근육의 밸런스가 완전히 무너진 분들이 대표적이죠. 이렇게 해서 목, 뒤, 어깨도 볼 수 있는데 지금 60, 70% 이상이 목, 뒤, 어깨에 짓누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유를 모르다 보니까 의뢰가 다 그런 줄 알고 지내다가 나중에 돌이킬 수 없게끔 피곤해서 예민하고 까칠하게 주변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죠. 자, 앞에서 보신 분들의 걸음걸이는 지금 보신 내용처럼 우리가 체형과 체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오늘 발미남이 여러분이 전해드리고 싶은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공부하고요.